오늘은 이제 변화와 다양성 그 부분의 그두 번째 주제예요. 첫 번째는 이제 산화환원 반응은 그 오프라인으로 수업이 진행이 됐고, 물론 다시 촬영해서 이제 올릴 예정이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이제 산과 염기에 뭐가 되냐면, 이 중화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변화와 다양성 단어는 그 화학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과학도 있고, 그 다음에 생명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 단원이 이제 그 화학하고 관련된 부분이다. 그래서 그 산화 한원은 끝났고, 오늘 배워야 될 거는 두 번째 주제인 산과 염기에 무슨 반응이냐면 중화 반응. 요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는 이제 변화긴 변화인데, 변화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부르는 것들은 어떤 물리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제 화학적으로 변하는 뭐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변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상태 변화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고체가 액체가 되고 뭐 액체가 기체되는 아니면 뭐 모양이 변하는 그런 것들이 물리적 변화고, 우리가 여기 화학에서 이제 변화와 다양성 그 단원에서 다루는 내용 자체들은 화학적 변화예요. 그럼 이제 화학적 변화라는 것 자체는 어떤 서로 다른 물질이 뭐 하냐면 반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서로 다른 물질이 이제 반응을 해서 반응하기 전에 어떤 물질들이 있고, 그럼 결국은 이제 그 물질들이 반응을 하고 나면은 반응 후에, 반응한 후에 어떤 그 새로운 생성물이 생길 텐데, 그 새로운 생성물들은 반응 전에 있는 물질들하고는 성질이 뭐하다? 성질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질이 다른 것들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이제 이런 화학적 변화를 다루는 게 첫 번째는 산화환원 반응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산염기 반응이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진행이 되는 산염기 뭐냐면 중화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내용상으로 봤을 때 처음 해야 되는 게 이제 페이지 수로 보시면 이제 9페이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9페이지부터 시작하고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그 산과 염기의 어떤 기본적인 정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넘버링 되어 있는 7번하고 8번을 좀 보시면서 뭘 하냐면 산이라는 거 혹은 염기라는 게 어떤 식으로 정의가 이제 내려지고, 그 다음에 산 또는 염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물질들이 과연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우리가 보통 산이라고 하면 산은 기본적으로 물에 뭐 하냐면 물에 녹는다. 그죠? 그러니까 물에 녹는다는 건 물에서 뭐가 되냐면 용해된다 이런 얘기죠. 녹는다는 뜻 자체가. 그래서 물에 용해된 다음에 그 용해된 놈들이 뭘 하냐면 수소이온 H 플러스라고 하는 수소이온을 뭐 하냐면 내놓을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런 물질을 보고 산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산의 정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염기가 있는데, 염기란 놈의 이제 정의를 얘기하면 염기는 똑같이 뭐 하는 거냐면 물에 녹는데, 물에 녹았을 때 뭘 내놓는 거냐면 수산화이온 OH-라고 하는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염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조건 자체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물질을 뭐 한 다음에 물질을 물에 녹인 다음에 그 녹은 물질이 물에서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이니까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이온화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온화돼서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을 내놓게 되면 우리는 그걸 보고 수소이온을 내놓으면 산,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을 내놓으면 염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제 연습을 좀 해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온화하냐라고 했을 때, 자, 2번에 보시는 것처럼 산이 있었을 때 산을 이온화한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이제 HCl이라는 염산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다 이제 HCl, H2SO4 뭐 이렇게 행위가 있을 때 공통적으로 봤을 때 다 뭐가 있냐면 일단 수소 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봤을 때 수소 이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수소 이온이 수용액에서 뭐가 되냐면 이제 수소가 수소 이온으로 이제 이온화 되는 거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이온화시키면 얘는 이제 H 플러스의 음이온으로 봤을 땐 Cl 마이너스를 갖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이제 수소가 몇 개 있으니까, 두 개 있으니까 얘는 EH 플러스에 뭐가 되냐면 SO4에 E 마이너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부터 할게요. 네 번째 거는 EH 플러스에 CO3 E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 거는 H 플러스에 NO3 마이너스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이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뭘 가지고 있다가 수소를 가지고 있다가 그 가지고 있는 수소가 뭐가 되는 거야? 수용액 안에서 이온화돼서 수소 이온을 내놓을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 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셨죠?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얘를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세트산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아세트산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눈으로 봤을 때 뭘 갖고 있냐면 OH가 있어요. OH가.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정의를 내렸을 때 염기가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인 OH를 뭐 하는 거야? 내놓는 물질이 염기다라고 했는데 얘는 식으로 봤을 때 OH가 포함이 되어 있는 놈이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OH를 뭐 하지 않는다? OH를 내놓지 않아요. 수용액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이걸 약간 구조를 그려볼게요. 구조를 그려보면 이렇게 탄소가 있었을 때 여기에 이제 수소가 이렇게 몇 개가 붙어 있냐면 수소가 이렇게 3개. 여기서 수소가 3개 붙었다는 건 여기 있는 수소 3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탄소가 있었을 때 그 탄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산소가 이렇게 이중결합해서 붙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이제 O와 H가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OH라는 게 여기 봤을 때 이렇게 OH가 되는 건데, 여기는 OH 전체가 수용해서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물에 집어넣으면 여기에는 이제 이 OH라는 요 부분에서 뭐만 떨어져 나오냐면 H만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온 형태. 그래서 이게 떨어져 나와서 H 뭐가 된다? H 플러스를 내놓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용액에서 H 플러스를 내놓기 때문에 이런 놈도 OH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염기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산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온한 식으로 표현해서 보면 여기는 당연히 뭐가 나오고, 당연히 수소 이온이 나오고, 음이온으로 봤을 때는 CH3COO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자, 산이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봤을 때 뭐가 나오고 수소 이온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수소 이온 생성된 것들이 물에 녹기 때문에 다 산이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뭐 한다? 이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산의 공통적인 성질. 그럼 여기 지금 우리가 이온하는 걸 봤을 때 산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다 뭘 내놓기 때문에 수소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누구 때문에 나타난다? 그렇지. 수소 이온에 의해서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아셨죠? 그래서 수소 이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첫 번째 성질이 뭐냐면 우리가 이걸 뭐 했을 때 먹었을 때 어떤 맛이 나냐면 신맛이 나요. 신맛. 시큼한 맛이.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과일이나 이런 것들 먹었을 때 시큼한 맛이 나는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신맛이 표현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수소 이온 성질 때문에 이제 그런 신맛이 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용액에서 뭐가 흐르냐면 수용액에서 전류가 흘러요. 이거는 뭐 이제 앞에서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할 때 한 번씩 배워서 아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수용액에서 자, 요 그림을 해볼게요. 요 그림 보시면 수용액에서 이제 물에 녹아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산이라고 부르는 물질은 뭐랑 어떤 수소이온이랑 어떤 특정한 뭐가 나오기 때문에 음이온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결국 얘네들은 뭐 할 수 있냐면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냐면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놈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전원 장치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전원 장치. 그래서 뭐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에 이런 식의 전원 장치를 이용하면 얘네들이
플러스인 수소 이온은 어느 쪽으로 끌려가고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뜨인 음이온은 어느 쪽으로 끌려가서 플러스 극 쪽으로 끌려가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자를 잃거나 전자를 얻는 무슨 반응을 통해서 산화하는 반응을 통해서 요 사이에서 이제 결국 뭐가 움직이는 거냐면 전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가 있다라고 보냐면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만약에 일반화 시키면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어떤 뭐 이렇게 전류가 통하는 전기 전도성하고 관련 있는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뭐 한다?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전하를 띠는 입자들이 뭐 한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용해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그 산화환원 반응에서 이제 배운 거하고 관련 있고 실제로 반응식도 해봤죠. 그래서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우리가 산이라고 부르는 놈들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뭐냐 하면 금속이랑 뭐 하냐면 반응을 해서 알겠죠? 금속하고 반응해서 무슨 기체를 발생하냐면 수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속하고 반응해서 수소 기체. 그래서 이제 조건은 이제 모든 금속이 다 반응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하게 몇 가지 금속들을 어디다 집어넣으면 산성 용액에다 집어넣으면 그놈들이 금속하고 뭐 하는 거야? 반응해서 이제 무슨 기체가 발생하냐면 수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면 뭐 지난 시간에 수업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한번 연습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나트륨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나트륨이 있는데 이 나트륨을 내가 이제 어디다 집어넣냐면 그 수소 이온이 들어가 있는 산수용액 안에 이제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결국 나트륨이 뭐가 되냐면 Na 뭐가 되면서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를 잃어버려요. 그럼 이제 그 전자를 누가 얻는 거야? 그 전자를 이렇게 수소 이온이 얻는 거지. 그럼 수소 이온이 그 전자를 뭐해서 얻어서 뭐가 된다?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산화환원 반응식하고 관련이 있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만 쓰면 이제 이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돼서 금속이 뭘 해서 전자를 잃는다. 그럼 금속이 전자를 잃으니까 산화되는 거지. 그래서 금속이 전자를 잃어서 수용액 안으로 뭐 한다? 녹아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잃어버린 전자를 수용액에 있는 누가 수소이온이 얻어서 뭐가 되는 거야? 환원이 되고 그렇게 환원이 된 수소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된다?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2분의 1이라는 표현을 써놓은 거는 이제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쓴 거고 실제로 봤을 때 이제 요 식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몇 배를 하냐면 다 이렇게 두 배를 하고 두 배를 하고 두 배를 하고 두 배를 하고 두 배를 하면 이게 지워지겠죠. 그러면 이제 애들 그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왜 갑자기 2H 플러스였다가 전자를 얻었는데 2H2예요. H2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공유결합이에요. 공유결합. 그러니까는 이 수소 이온이 전자 몇 개를 얻어서 두 개를 얻어서 그럼 제일 처음에 봤을 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들아. 이렇게. EH. 그쵸? 근데 EH보다는 그 H하고 H 사이에 전자가 몇 개 있으니까 하나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 하나 있는 전자들을 서로 뭐해서 공유하는 거지. 그죠? 서로 이렇게 공유하게 되면 이걸 이제 같이 갖게 되는 거잖아. 공유결합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요 전자들을 서로 같이 갖게 되면 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몇 개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몇 개가 되는 거야. 두 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서로 헬륨과 같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뭐 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이제 구조적으로 안정화되기 때문에 EH보다는 무슨 형태로 존재한다? H2 형태로 존재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금속하고 반응해서 이제 수소 기체를 발생한다. 그러면 이걸 좀 약간 러프하게 그냥 거칠게 표현해 보면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면 그냥 사는 금속을 뭐 하냐면 녹인다. 아셨죠? 이렇게 쓰셔도 돼요. 왜냐면 금속이 어차피 그 산성류에 녹아 들어가니까 사는 뭐를 금속을 녹인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번으로 넘어가면 달걀 껍데기 가로치고 이제 탄산칼슘이다라고 써 있는데 이건 뭐 분필도 되겠죠. 그래서 달걀 껍데기하고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근데 이거는 요 위에 있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봤을 때 이 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달걀 껍데기 혹은 탄산칼슘을 그냥 뭐 한다고 생각하냐면 녹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녹이니까 그 녹인 과정에서 뭐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뭐 한다?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문제를 풀 때는 자주 물어볼 수 있으니까 산의 특징 중에 하나가 탄산칼슘을 뭐 하는 성질이 있다? 녹이면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을 시키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반응식으로 좀 써보면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식으로 써보면 탄산칼슘이 CaCO3인데 CaCO3라는 탄산칼슘이 묽은 염산이니까 이 HCl 자 요거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CaCl2 염화칼슘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모두 생기고 물도 생기면서 모두 생긴다. 이산화탄소 기체도 이제 발생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얘를 요 산용액에 집어넣게 되면은 뭐 하냐면 녹이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나왔던 뭐다? 리트머스 종이의 이제 색변화, 이제 요걸 일으키는 거여서 그래서 이제 산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것들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냐라고 하면 붉게 변화시켜요. 붉게. 알겠죠? 붉게. 그래서 이제 붉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자, 이건 그냥 팁이에요. 일종의 팁. 그냥 뭐 이렇게. 그래서 산이 보통 우리가 영어로 봤을 때 산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산이 애시드잖아, 애시드. 그쵸? 애시드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뭐하게 변했으니까 붉게 변했으니까 요 D를 이제 강조하면 뭐가 된다? 레드, 빨간색으로 변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거를 이제 얘하고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제 얘하고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면 염기인데 염기는 거꾸로 봤을 때 이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성질이냐면 푸르게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염기는. 푸르게 변화시키는데 염기는 보통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염기는 베이스예요. 베이스. 그러니까 베이스니까 이제 B를 강조했으니까 이게 색이 이제 뭘로 보이냐면 블루라고 해서 뭐다? 파란색으로 변한다. 뭐 이런 식의 연관관계를 갖고 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이제 붉게 뭐 하냐면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이 붉게 변화시킨다는 거를 할 때 까먹으면 안 되는 거. 까먹으면 안 되는 거. 그럼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누가 붉게 변화시키냐 이제 이거잖아. 그래서 그 붉게 변화시키는 원인은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는 산이 갖고 있는 뭐다? 공통적인 성질이야, 공통적. 그러니까 공통적인 성질이라는 건 산은 수용액 안에서 뭘 내놓기 때문에 수소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봤을 때 다음과 같은 성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모호하게 변화시키는 것도 붉게 변화시키는 것도 누구의 특징 때문에 수소 이온의 특징 때문에 붉게 변화시킨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노프탈레인이라고 해서 페노프탈레인 같은 애는 보통 우리가 이제 지시약이라고 부르는데 요 지시약들은 느낌은 이제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물질이 이제 산인지 혹은 염기인지 내가 몰라.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맑고 투명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산인지 염기인지 이걸 판단하고 내가 그걸 먹어? 그럼 죽어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보다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험실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어떤 특정한 지시약들을 뭐해서 이용을 해서 그 지시약의 색변화를 통해서 이게 뭐 산이냐 아니면 염기냐 아니면 중성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보통 우리가 지시약이라고 했을 때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는데 그 페노프탈레인 용액의 지시약을 놓고 봤을 때는 원래 페노프탈레인 색이 평상시에 뭐 그냥 뭐 산성이나 중성이었을 때 색 자체가 이제 무색이니까 보통 사용하면 이제 중성인 용액을 쓴다고 치면 무색인데 얘를 산에다 집어넣으면 색깔은 계속 무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뒤에서 정리하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색이 뭐 하냐면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색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중성인 용액이 그 페노프탈레인 용액이 만약에 있었는데 그 중성인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어디다 떨어뜨렸을 때 산성인 용액에 떨어뜨려도 색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무색에서 보다 무색이 된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건 다 이제 공통적인 성질이 되고 밑에 마지막 이제 4번에 가시면 산마다 이제 성질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뭐 염산이랑 황산이랑 아세트산이나 뭐 탄산이나 질산 얘네들이 성질이 좀 다른데
성질이 다른 건 뭐 때문에? 자, 요 뒤에 붙어 있는 뭐다. 뒤에 붙어 있는 음이온들이 서로 뭐하기 때문에? 음이온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성질은 다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서로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거는 음이온 때문에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산마다 성질이 다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음이온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옆 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염기라는 건 이제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주의할 게 좀 있어요. 주의할 게. 그러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다음 각 물질을 물에 넣었을 때 이제 액성이 뭐냐 이제 이거거든. 그러니까 액성이라는 거는 이게 뭐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 이제 이런 걸 표현하는데 내가 뭐 항상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보통 해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건 눈으로 봤을 때 얘는 뭘 갖고 있어? OH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그냥 뜩 생각하면 뭐야? 이거 염기성이네? 왜? 뭐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으려면 반드시 OH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염기성인가? 라고 하는데 실제로 봤을 때 얘는 뭐냐면 중성이에요, 중성. 그러니까 중성이라는 의미 자체는 이런 뭐 첫 번째 걸 에탄올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걸 메탄올이라고 부르는데 에탄올이나 메탄올은 물에 집어넣을 때 뭘 하지 않는다? 이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분자 그 상태로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액성 그냥 중성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OH를 갖고 있지만 뭐가 아니야? 염기성의 물질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밑에 있는 세 번째 가면 이건 아까도 해왔지만 눈으로 봤을 때 뭐가 있는데 OH가 있었지만 아까 얘는 뭐라고 그랬어? 아세트산이라 했죠. 그래서 얘는 CH3 COO 뭐에 마이너스에 뭐가 된다? H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기에는 뭐가 있지만 OH가 있지만 실제 물에 들어가서 뭐 할 때는 이온할 때는 수소이온을 내놓으니까 절대로 염기성이 아니고 뭐다? 산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NH는 더 이상한 건데 얘는 식으로 봤을 때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수산화 이온을 이제 포함하고 있지도 않아요. OH를. 그리고 식으로 봤을 땐 수소이온이 있으니까 되려 봤을 때 꼭 뭘 것 같은 거야? 산일 것 같죠. 산. 그죠? 근데 실제로 얘를 물에 들어가서 얘를 이제 반응을 시키면 얘가 NH3가 물에 들어가서 H2O랑 반응을 해서 뭐가 되냐면 NH4 플러스에 OH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결국은 OH 마이너스가 생성이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염기성이라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다라고 표현할 때 얘는 NHC라는 건 그 조건에 뭐 하지 않는다? 맞진 않은 거예요. 그렇죠? 왜? 얘가 이제 OH를 갖고 있어서 OH를 내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액성으로 표현해서 봤을 때, 뭐 앞에서 설명했던 뭐 페노프탈린이나 이런 것들을 떨어뜨려서 색변화를 봤을 때는 어떤 거하고 색변화가 동일하게 나오냐면 염기성 농해하고 색변화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땐 뭐다? 염기성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얘네들이 이제 시험상으로 봤을 때 뭐 하는 것들이냐면 주의해야 될 거야. 주의해야 돼.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눈으로 보자마자 이제 이거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시면 이제 아까 앞에서 한 것처럼 이제 염기를 하는 건데 염기를 이온화 시키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염기라고 부르는 애들은 공통적으로 봤을 때 뭐 했을 때 물에 녹았을 때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애들이 뭐가 된다? 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이 다 OH를 다 쭉 갖고 있어서 그 OH를 쭉 내놓는 과정을 뭐다? 이온화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NHC는 안 되겠죠. 이걸로 봤을 때 왜?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서 OH를 내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해보면 첫 번째 염기가 이제 NaOH가 있으니까 양이온으로 Na 플러스가 되고 음이온으로 뭐가 된다? 음이온으로 OH 마이너스를 내놓는 거. 그 다음에 수산화칼륨은 양이온으로 K 플러스를 내놓으면 음이온으로 OH 뭐다?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수산화칼슘은 양이온으로 CA 보다 E 플러스를 내놓으면 음이온으로 EOH 마이너스가 생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산화 바륨은 양이온으로 BA보다 E 플러스를 내놓으면 음이온으로 뭐가 된다?
2OH-를 내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수산 마그네슘도 똑같이 Mg 몇 플러스가 되면서 2 플러스가 되면서 뭐가 된다? 2OH 뭐다? 마이너스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양이온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뭐고? 그쵸? 양이온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금속이잖아. 쫙 봤을 때. 그죠? 그리고 음이온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다 수산화이온 이런 것들을 이제 내놓을 수 있어서 이런 애들을 이제 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3번에 가서 염기가 갖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성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가 다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수산화이온을 내놓으니까 결국엔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뭐 때문에 나타나냐면 수산화이온.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이온에 의해서? 음이온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럼 이거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아까 산은 누구 이온? 수소 이온 또는 뭐다? 양이온에 의해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자, 좀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게 좀 좋으니까 이렇게 서로 대칭선상에서 놓고 이제 생각을 이렇게 좀 해보시면 일단은 염기라고 우리가 부르네. 얘는 아까 산은 뭐였어? 먹었을 때 신맛이 나는데 지금 얘기하는 염기는 먹으면 뭐가 나냐면 쓴맛이 나요. 쓴맛. 그래서 뭐 주변에 봤을 때 염기 쓴맛이 나는 걸 좀 느껴보고 싶으면 뭐 비누 그냥 드셔보세요. 알겠죠? 비누가 이제 씁쓸한 맛이 나니까 쓴맛이 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수용해서 뭐가 흐르냐면 전류가 흐른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전류가 흐른다라는 표현은 똑같이 얘도 뭘 만들 수 있으니까 그치 이온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죠? 이온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전류가 통한다. 그래서 염기 수용해서 뭐가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뭐한다? 생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뭐 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그 산이라는 건 금속을 뭐 하는 거야? 금속을 녹이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염기는 어떤 성질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단백질, 얘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비누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손을 닦으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다고 쳤을 때 대부분의 바이러스의 이제 표면이 뭘로 둘러싸여 있냐면 단백질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염기성 그 물질을 통해서 이제 그 단백질 표면을 뭐 하는 거야? 녹이면 이제 그 바이러스 내부에 있는 물질이 외부로 노출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소독이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염기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염기성 용액은 원래 페놀프탈레인 중성에서 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색이 없다라는 의미는 그냥 그 맑고 투명하다는 얘기지. 그냥 이제 물 같은 거야. 물같이 투명한 색인데 거기다 이제 페놀프탈레인 예를 들면 어떤 염기성 용액이 있었을 때 그 염기성 용액에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그 색이 어떤 색으로 바뀌냐면 붉은색으로 변해요. 붉은색. 알겠죠? 붉은색으로 색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외우라고 했을 때는 무무빨 뭐 이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성에서 무색이고 중성에서 무색이고 염기성에서는 붉은색으로 바뀐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염기마다 어떤 성질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 염기마다 성질이 다른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얘네는 이제 또 누가 다 달라. 그렇죠? 양이온이 다 다른 거지. 그래서 누구 때문에 성질이 다르냐면 양이온이 다르기 때문에 염기마다 어떤 다른 성질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아셨죠?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 뭐가 되냐면 산과 염기의 일단 정의, 첫 번째 정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과 염기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끊었다가 그 뒷부분에 이제 다시 다른 내용